네, 오늘 만나신 모델은 럭셔리 브랜드 마세라티의 SUV죠. 르반테 SQ4인데요. 저희가 지난해 겨울에도 르반테 S 해당 모델을 테스트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다양한 장비들을 탑재하고 왔는데요. 과거에는 저희가 와인딩 로드를 중심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레이싱 DNA가 흐르고 있는 그런 마세라티 모델답게 트랙 테스트까지 포함시켜서 이렇게 최종 평가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마세라티 SQ4 또한 디젤 모델이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지중해 바람을 뜻하는 르반테가 새로운 바람으로 변화했습니다. 마이너 체인지를 통해 상품성을 높인 것인데요. 덕분에 최근 동향에 맞는 기능들을 갖게 됐습니다. 기블리와 마찬가지로 르반테도 그란 루소와 그란 스포트 모델로 나뉩니다. 그란 루소는 고급스러움에, 그란 스포트는 역동성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가솔린과 디젤 모두 디자인의 차별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날카로운 라이트와 그릴 디자인이 마세라티 모델임을 알게 해줍니다. 차체 크기가 큰 편이지만 매끄러운 디자인과 액티브 셔터 그릴과 같은 기술을 통해 공기저항 개수는 0.31에 불과합니다. 쿠페를 연상시키는 측면 실루엣과 함께 후면부는 볼륨감이 강조돼 SUV이지만 역동성을 강조했습니다. 소프트 클로즈 도어도 적용됐습니다. 르반테 S와 디젤 간 차이는 타이어와 브레이크에 있습니다. 디젤은 전후 265mm 너비의 타이어를 사용하며 르반테 S는 고성능 모델에 맞춰 전륜 265mm, 후륜 295mm 너비의 타이어를 사용합니다. 브레이크 시스템 역시 르반테 S가 더욱 면적이 넓은 사양을 사용합니다. 인테리어는 기존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스티어링 시스템을 유압식에서 전동식으로 변경한 것이 특징입니다. 수작업으로 바느질한 고급 가죽, 실제 금속을 사용한 마감, 에르멘의 질도 제냐 실크 등에서 마세라티만의 고급스러움을 보여줍니다. 반면 7인치 계기판 모니터와 8.4인치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로 첨단 이미지도 갖췄습니다. 뒷좌석의 공간적인 부분은 성인 남성이 탑승해도 불만은 나오지 않지만 3m가 넘는 휠베이스를 생각했을 때 아쉬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세라티만의 주행 감각에 연비까지 더한 르반테 디젤. 페라리에서 조립된 엔진을 바탕으로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 르반테 S가 어떻게 각기 다른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지 직접 비교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마세라티 르반테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상 상황이 많이 좋지는 않은데요. 더욱이 미세먼지도 많은 상태인데 때문에 이제 노면 상황은 일부를 좀 감안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마세라티 모델들을 탈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것, 아무래도 이제 사운드를 뽑을 수 있게 되는데 지금도 이제 스포츠 모드로 전환을 하고 이
배기 사운드만큼은 정말 뭐 튜닝에 많은 신경을 쓴 만큼 상당히 뭐 역동적인 그런 느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테스트 현장에 이렇게 뭐 쩌렁쩌렁 울릴 정도 이 정도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뭐 시내주행에서는 다소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내용이지만 현재처럼 한적한 곳에 나와서 달리고 있을 때 이때는 시원스러운 그런 사운드를 감상할 때 뭐 매력이 좀 더 커진다고 할 수 있게 되겠고요. 코너에서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또 노면 상태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타이어가 살짝 미끌리는 그런 현상이 엿보이기도 합니다. 출력을 제한해서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원체 이 토크 자체가 높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 큰 사이즈의 타이어를 그대로 이렇게 스핀 시켜버리는 이런 모습이 비춰지네요. 엔진은 430마력. 현재는 다른 모델들도 출력이 높아진 엔진을 사용하고 있지만 당시 이제 르반떼가 나왔을 때는 르반떼만이 430마력의 스펙을 갖고 있었죠. 최대 토크 또한 59.1kgm. 이와 같은 토크가 조금은 높은 RPM에서 나오도록 설정된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성능 자체가 원체 높기 때문에 하프 스로틀 상태에서도 뭐 상당히 넘치는 그런 힘이 나오기 때문에 일상에서는 뭐 사실 거의 뭐 최대한의 가속을 끌어낼 일은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변속기도 충분히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린 이 높은 토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변속기 쪽에 다소 좀 여유가 필요합니다. 통상 이제 다른 제조사들의 경우도 변속기 쪽에 여유를 두는 편인데 마세라티는 최대 토크 대응 능력 부분에서 상당히 여유로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스카이훅이라고 불리는 서스펜션, 뭐 기본적으로는 조금은 단단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노면에서는 이 단단함이 조금은 리스크한 그런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모드를 노멀로 설정하겠습니다. 뭐 사운드가 조금 작아지긴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좋은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니까 이렇게 진행을 해보죠. 서스펜션이 이제 한결 부드러워져서 노면과의 어떤 그 타이어 접지를 형성시키는 부분에서는 조금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노면이 미끄럽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차의 어떤 사륜구동 시스템 자체가 쉽사리 오버스티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기빌리 SQ4 역시도 이제 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어떤 주행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그 언더스티어 쪽이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비자분들께서 타시더라도 이런 출력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지는 않으실 것으로 전망이 되네요. 어쨌든 가속보다는 조금 더 밟고 싶은 욕심을 만들어주는 것이 현재 이 르반떼의 매력인데요. 물론 포르쉐 카이엔 같은 경우도 무지막지한 성능으로 어필을 해내고 있지만 후륜 쪽에 조금 더 많은 동력을 보내주는 이 마세라티 르반떼가 핸들링 부분이나 감각적인 면에서 조금 더 이점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번 르반떼 상당히 많은 기능들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여기서 김선웅 기자에게 르반떼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죠. 마세라티는 럭셔리 브랜드죠. 하지만 럭셔리 브랜드 중에서는 소비자들과 가장 많은 접점을 가지고자 노력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시는 것처럼 르반떼 같은 SUV도 만들었고 현재는 전동식 스티어링 시스템까지 채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전동식 스티어링 시스템을 이식받음으로써 누릴 수 있는 기능은 많아졌습니다. 먼저 차선 이탈 경고 및 차선 유지 기능입니다. 차선에 가까워지면 경고를 하고 차선을 넘지 않도록 스티어링 시스템이 스스로 작동시켜줍니다. 센서의 감도까지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능동형 사각지대 어시스트도 지원합니다. 사각지대에 차량이 감지되면 사이드미러에 경고 표시가 나타나고 더 가까워지면 경고음까지 발생시킵니다.
그럼에도 차선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읽히면 스티어링 시스템이 차량을 차선 중앙으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정차 및 재출발을 지원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위에서 언급한 액티브 시스템이 통합이 되면 하이웨이 어시스트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통합이 됩니다. 전방 차량과 차간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방 차량을 따라 감속 및 정지까지 해줍니다. 네, 르반떼는 SUV죠. 때문에 SUV에 걸맞는 기능들도 마세라티가 탑재를 시켰습니다. 먼저 에어 서스펜션을 통해 차량의 지상고를 6가지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달리면 지상고를 낮추고 속도를 낮추면 다시 정상 속도로 되돌리기도 합니다. 4륜 시스템은 전륜과 후륜의 구동 배분을 50대 50부터 0대 100까지 상황에 맞춰서 조절시켜줍니다. 여기에 후륜에는 기계식 LSD까지 갖추고 있죠. 이 3가지 기능이 빛을 발하는 시점은 오프로드 모드였습니다. 지상고를 높이고 구동 배분은 50대 50으로 고정시켜주게 되는데요. 이 상태를 바탕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경사가 심한 눈길을 올라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여름용 타이어가 장착된 상태에서 말이죠. 내리막길의 경우 HDC를 활용하면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마세라티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혹은 자동 주차 같은 기능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들이 없다고 마세라티의 가치가 깎일까요? 아마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마세라티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자동차로서 마세라티를 구입하는 것이지 전자기기로서 마세라티를 구입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기능적인 부분이 많이 늘었고, 특히나 이제 액티브 세이프티 부분에서 기능이 추가된 것이 눈에 띄는데요. 초기형의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이나마 아쉬움을 줬었지만, 현재는 트렌드에 맞춰서 상당히 충실하게 기능들을 구현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요소라면 역시 이제 핸들링 부분인데, 상당히 SUV로서는 상당히 날카로운 그런 맛을 보여준다는 점이 좋네요. 네, 그럼 여기서 잠시 르반떼를 서킷으로 한번 보내볼까요? 전인호 기자에게 스티어링 휠을 맡겨보겠습니다. SUV로서 저희가 이제 달려본 그런 경험들이 아주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성능 모델인 만큼 기대는 되는데요. 새해 첫 서킷 주행은 마세라티 르반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고성능 SUV가 서킷에서 보여주는 저력, 지난해 시승기를 통해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SUV 수요는 점점 많아질 거고 고성능 모델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서킷에서 만나게 되는 것은 이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마세라티 르반떼는 가솔린과 디젤 모델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고성능 SUV로서의 성능, 그리고 마세라티 고유의 아이덴티티가 잘 녹아들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마세라티보다도 높은 차고 때문에 조금은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운전해보면 그와 상반되는 안정성이 안심감을 줍니다. 역시 스티어 성향은 언더스티어, 일관적인 언더스티어가 주를 이루고요. 지금 자세 제어 장치를 해제한 상태지만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도 코너 탈출 구간에서 안쪽에 브레이크를 미세하게 잡으면서 언더스티어를 억제하려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건 발휘되는 출력을 전부 사용하지 못한다는 면에서는 아쉬운데 어디까지나 서킷 안에서 이야기죠. 일반 도로를 달리는 상황에서는 확실히 도움이 되겠네요. 역시 SUV라서 그 안쪽 연석을 밟기가 좀 주저되는데
일단 밟고 나면 무난하게 안전적으로 처리해줍니다. 그래도 느끼기에는 살짝 무섭습니다. 저속 구간에서 강하게 가속할 때 후륜차고가 주저앉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조종성에서 약간 불리할 것이다 라고 그런 모습이 엿보이는데 아무래도 출력이 너무 강한 탓이겠죠. 엔진은 4700rpm 정도부터 강한 출력이 느껴집니다. 확실히 기블리보다는 브레이킹 포인트를 좀 일찍 잡아줘야 합니다. 그래도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타이트한데 항상 마세라티의 브레이크 시스템을 칭찬했는데 그만큼 지속성, 내구성이 훌륭했죠. 그런데 오늘 마세라티 브레이크 시스템의 끝을 르반떼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일반 도로에서는 부족함이 전혀 없으니까요. 역시 인제스피디움의 내리막은 가혹합니다. 그리고 자세 제어 장치의 개입, 앞서 말씀드린 그것 때문에 제동 시스템이 열 배출에 있어서 약간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감안해야겠고요. 그래도 마세라티 다음은 SUV로 변신해도 여전합니다. 사운드 그리고 전반적인 내구성은 절대 놓치지 않는 모습이네요. 네, 사실 서킷도 노면 상태가 이상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지난주가 뭐 영하 이제 10몇 도씩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의 기온 자체가 상당히 뭐 좋다고 생각은 되지만 그 때문에 군데군데 이제 녹은 눈이 이 물기를 형성해서 나가기 때문에 기록으로 본다면 향후에 이것보다는 약간이나마 당길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단 이제 이 자세 제어 장치의 로직 자체가 조금은 보수적인 설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정말 파격적인 그런 성능까지를 이렇게 구현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량급 SUV가 이 정도의 성능을 냈다는 점은 네, 뭐 상당히 좋은 부분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여기서 잠시 르반떼 SQ4의 가속 성능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네, 제조사 발표 수치와 비교했을 때 그리 큰 차이 나지 않는 성능인데요. 5초 정도의 성능이라면 네, 현재 뭐 출력 등을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수긍할 만한 좋은 성능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휠 사이즈가 이제 국내 사양 같은 경우는 조금 크게 설정이 되는데 사이즈가 작아진다면 네, 뭐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 뭐 정말 한 0.1초 정도는 조금 더 당겨볼 그럴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단 이제 차량의 외적인 부분까지를 생각해서 본다면 네, 현재 차량에는 뭐 현재 이 사이즈의 휠이 조금 더 어울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속으로 가게 되면 현재 이 4륜 시스템은 후륜 쪽으로 조금 더 많은 동력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 때문에 핸들링에서의 이점이 살아나는 점이 있고 타사 SUV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역동성이 강점으로 부각되기도 합니다. 단 이제 저희가 이 테스트를 할 때 다양한 이제 노면 조건에서 테스트를 하는데 마침 또 겨울이기 때문에 눈길에서도 테스트를 했을 때 네, 뭐 이런 부분에서도 뭐 앞서 보신 것처럼 충분한 능력을 보여줬고 무엇보다 서머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 동력 전달 부분 그를 통해서 차량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렇게 눈길을 주행할 수 있었던 것도 어느 정도의 장점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잠시 주행 연비를 알아볼까요? 네, 수입사 발표 연비보다는 분명히 좋은 수준이었지만 아무래도 시내 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 물론 오토스탑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량급의 SUV인 만큼 이 부분에서는 소폭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네요. 단 연비를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현재 SQ4를 감안하지는 않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비라고 했을 때는 디젤 혹은 이제 하이브리드 쪽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데 다행히 르반떼 역시 디젤 엔진을 갖고 있죠. 판매량으로 보더라도 디젤 모델이 뭐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기블리도 그렇지만요. 네, 그렇다면 디젤 모델로 한번 자리를 옮겨서 진행을 해볼까요?
네, 이번에는 르반테 디젤인데요. 뭐 차가 달릴 때의 느낌, 아무래도 가솔린 대비 조금 차이가 납니다. 마력으로 조금 밀어붙이는 그런 느낌이 강했던 가솔린 버전 대비 터보렉은 아무래도 디젤 쪽이 조금 더 두둑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토크 쪽에서는 수치적으로 좀 더 여유로운 모습을 갖는 것이 디젤 엔진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네, 출력은 275마력. 사실 이제 3리터 디젤의 어떤 그 성능을 생각한다면 완벽하게 고성능으로 가기보다는 적정 수준에서 성능과 좀 타협한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봐주시는 것이 맞겠네요. 네, 여기서 잠시 르반테 디젤의 가속 성능에 대해서 확인해 볼까요?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6초대 중반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아무리 테스트가 반복되더라도 뭐 7초 이상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네, 6초 중반에서 7초대 사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네요. 또한 마세라티라고 했을 때 상당히 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마세라티 모델들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하다가 가장 만족감을 표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제동 성능인데요. 네, 사실 차가 달리는 것보다는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단순하게 한 번 잘 서는 것보다는 어떤 계속적으로 부하를 걸더라도 브레이크가 지치지 않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 부분에서 마세라티는 분명히 좋은 점수를 받을 만한 능력을 갖고 있죠. 네, 여기서 잠시 수치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급제동을 했을 때 이때 이제 34m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무게와 비교해서 본다면 사실은 가솔린 쪽이 조금 더 잘 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단 이 편차가 지금 뭐 대략적으로 이제 1m 내외 정도로 비춰지는데 각각의 어떤 그 브레이크 시스템의 컨디션 차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뭐 대략적으로는 35m 정도를 전후한 성능을 갖는다고 보시면 그것이 르반테의 제동 성능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르반테 디젤을 서킷으로 한번 보내볼까요? 르반테 S1은 다른 속도 영역대에서 달리는 모델이라 확실히 여유 있습니다. 엔진 출력도 상냥하고 부드럽게 나와주고요. 브레이크 시스템도 가솔린 모델과는 다릅니다. 그만큼 가용 속도 영역대가 다르다는 것이죠. 스티어 성향은 르반테 S와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차량 거동의 이어짐이 리듬감이 길어서 조금 더 편안하네요.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상황이지만 어쩐지 여유가 있습니다. 운전하기 쉬운 차라는 감각을 잘 전달해주네요. 엔진 출력은 극적으로 밀어붙이는 느낌보다는 리니어한 곡선을 그리는 듯 꾸준한 이어짐이 좋습니다. 변속기에게 조금 미안한데요. 탑재된 디젤 엔진에 비해 변속기가 너무도 오버스펙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마세라티 르반테의 자세 제어 장치 로직에 대해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이전에 다른 SUV 모델을 서킷에서 테스트했을 때도 전복 방지를 위한 자세 제어 장치 개입을 고려해서 정말 섬세하게 차를 다뤘죠. 르반테도 마찬가지지만 이전과 비교했을 때 그 정성보다 몇 배는 더 섬세하고 정교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말로 까탈스러웠습니다. 제동 시스템이 다르긴 하지만 디젤 모델이 낼 수 있는 속도 영역대에서 충분한 제동력을 발휘해줍니다. 별다른 불만을 느끼게 하지 않는 무난하고 만족스러운 성능입니다. 지금까지 하드코어한 마세라티의 타공 디스크 브레이크만 경험해보고 이렇게 마세라티에 탑재된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브레이크는 처음 써보는 건데 꽤 잘 만들어졌네요.
최근에 만들어지는 고성능 모델들이 운전 난이도가 쉬워졌다고 말씀드리곤 했는데요. 이 르반떼는 운전하기는 상당히 편했지만 서킷에서 어떤 다른 의미로 운전하기가 좀 까다로웠습니다. SUV들은 보편적으로 안티 롤오버, 그러니까 전복 방지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보통 일상에서 사용하는 SUV들은 또는 안전을 강조한 모델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로직이 적용되곤 했습니다. 그래도 르반떼는 고성능 모델답게 어느 정도 스포츠 주행을 고려한 자세 제어 장치 로직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너링은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꽤 강렬하게 발휘할 수 있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약간 패턴을 파악하기 조금 어려운 정도의 그런 예측이 어려운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서킷에서 계측을 하는데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 이 르반떼 보기보다는 좀 얄미운 녀석입니다. 아, 왜? 아, 도대체 왜? 가솔린 모델이 디젤 모델보다 랩타임은 당연히 빨랐습니다. 약 6초가량이 차이 났는데 가솔린 모델의 빠르기는 그렇고, 사실 저는 디젤 모델에 조금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동 시스템도 이 차에 알맞게 설정이 되어 있었고, 일상에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출력 성향도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여유 있으면서 충분한 성능을 갖췄다고 생각됩니다. 가솔린과 비교를 한다면 아무래도 조금 차이가 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성능이라면 성능이 좋다고 이제 얘기되는 그런 중형급 세단들과 비교를 해도 처지지 않기 때문에 일상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연비를 감안하면서 즐길 수 있는 고급 럭셔리 SUV, 또한 혹시 이제 서킷을 가자고 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래 한번 가자라고 하더라도 정말 어이없는 그런 성능이 나와서 아쉬움을 주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차의 출력이라든지 무게 대비 이렇게 바라보면 마세라티 모델은 무게 대비 항상 이 성능이 조금 더 잘 나오는 편인데요. 참 신기한 그런 모델들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단 이제 경량화라는 부분은 분명히 신경을 써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르반떼 디젤의 연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아무래도 가솔린보다는 연비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희가 서킷 테스트를 비롯해서 그 밖에 다른 테스트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래도 고급 SUV를 타시는 분들께서 충분히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다시 가솔린 버전의 르반떼에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운드라는 점은 분명한 강점인데 그로 인해서 정숙성이 소폭 낮아질 수 있겠죠. 여기서 잠시 정숙성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가솔린 버전, 물론 이제 타사의 디젤 모델과 비교한다면 거의 유사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사운드 그리고 소음,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르반떼는 분명히 사운드입니다. 마세라티 역시 이런 점들을 계속적으로 강조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을 느끼실 소비자분들은 나오지 않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단 이제 상당히 장점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럭셔리 SUV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이제 타사들도 럭셔리 브랜드에서 내놓겠지만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이제 이점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단 이 무게라는 부분에서는 약간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무게에 대해서 알아보실까요?
현재 보시는 것은 가솔린 버전, 그리고 우측에 보시는 것이 이제 디젤 버전인데, 디젤과 비교했을 때는 가솔린이 조금 더 유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워트레인의 특성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모델을 놓고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세라티 어떤 고급 브랜드의 일원인 만큼 현재 르반테 역시도 가솔린 쪽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단 저희 팀의 이제 다른 패널들의 의견을 보니까 의외로 디젤 쪽에 손을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디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결국에 뭐 파워트레인은 취향에 따라서 가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만난 마세라티 르반테 역시 뭐 서킷에서는 가솔린 버전의 출력이 조금 더 빛을 발했었죠. 뭐 노면 환경 때문에 가장 빠른 그런 랩을 기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지만 그래도 SUV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능을 충분히 체감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디젤 모델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유사한 그런 서킷 기록을 놓고 본다면 200마력대 중반의 이제 소나타 터보 정도와 이제 비교가 될 텐데, 소나타 터보도 뭐 상당히 잘 달리는 그런 모델이죠. 덩치의 SUV, 거기다 뭐 무게를 감안한다면, 현재 뭐 르반테 디젤 역시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가졌다고 평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뭐 취향에 따라서 파워트레인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뭐 저는 역시 가솔린이 좋긴 한데, 연비 쪽에서는 그래도 분명 디젤의 이점이 좀 더 살아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점차 이제 시장이 SUV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죠. 도요타 역시도 장기적으로는 이제 SUV 쪽에 더 포커싱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시점에서 어떤 그 매출을 제조사가 올려나가는 부분, 또한 대중과 타협하는 부분에 있어서 SUV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마세라티가 첫 SUV를 내놓은 것인데, 다행히 그 첫 작품이 어느 정도 이제 성공적인 모습을 갖췄다고 볼 수 있게 되겠네요. 단 이제 뭐 기블리도 그렇지만 마세라티가 경량화 측면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줄 수 있다면 어떤 운동 성능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나은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Q4 역시나 핸들링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오늘은 마세라티의 SUV 르반테 SQ4 그리고 디젤 모델을 만나봤습니다.